이렇게 말로만 듣던 호래기 낚시. 직접 우리가 잡기 전에 호래기 낚시를 디테일하게 한번 배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뭡니까? 호래기 라면 아닙니까?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배워볼 낚시는 바로 호래기 낚시입니다. 호래기는 두 종류 중에서 가장 작은 몸집을 가진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참꼴뚜기라고 이름은 있는데 우리에게는 호래기라고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젓갈이라든지 숙회, 회, 그리고 라면에 넣는 이 호래기, 정말로 인기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구온난화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하지만 방파제나 인근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어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호래기는 생활낚시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어종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가 좋은 어종이기도 합니다. 지금같이 수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겨울철이 시작되면 남해와 그리고 동해권에 조그마한 호래기 무리들이 인근의 방파제라든지 큰 항해 불빛에 모여든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12월부터 보통 한 2월까지 몸집을 키운 후에 잠시 나갔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4월부터 6월 초까지 먹이 활동을 한 후에 다시 또 겨울로 오는 1년에 2모작을 할 수 있는 생활낚시에서 단연 으뜸인 그런 인기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호래기 본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들이 잡는 모습, 먹는 모습 말고 우리도 어떤 채비를 배워서 어떤 낚시 방법이 있는지 낚시 방법을 배워서 상황에 맞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골라서 한번 오늘 확실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채비면 호래기를 잡을 준비가 벌써 다 된 겁니다. 자, 먼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생미끼 낚시라고 불리는 이 바늘입니다. 민물새우를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애기, 호래기용으로 나온 소형애기와 스테라고 하죠. 이 낚시 바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늘 종류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바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이 바늘의 가격 차이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 초보자들 입장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본 바늘이 있습니다. 카본 바늘은 우리 낚싯대를 만드는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자동차라든지 상당히 비싼 그런 고급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고 단단한 고급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카본 바늘이라는 것은 천천히 침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테인리스로 된 바늘이 있습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자중이 좀 많이 나가고 좀 무겁습니다. 천천히 빠뜨리느냐 조리에 맞게 빨리 빠뜨리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죠. 생미끼 채비는 원줄 그리고 전자케미를 보통 기본적으로 넣습니다. 생미끼 채비는 바로 집어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어등 역시도 가격 차이,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소형 배터리를 넣게 되면 이렇게 불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에 따라서 호래기가 모인다 안 모인다. 물론 이 호래기 집어등의 역할은 고기를 모으는 역할도 있겠지만 루어 낚시는 이 두 개 가지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자중이 얼마 나갑니다. 던질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이 친구의 자중으로 원투를 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 친구들은 스스로의 침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크기에 따라서 침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삼각도래. 삼각도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줄을 하나 달아주시고요. 양쪽에 두 가닥의 구멍이 나오죠. 여기에 바늘을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캐스팅할 때 잘 걸리거든요. 가지 채비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채비 방법, 또는 일반 도래를 넣어서 그 밑에 바늘 끝 밑에 하나 달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루어 채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어 채비는 갑오징어 또는 호래기 전용으로 나온 소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85에서 1.5, 1호까지, 작게는 1호까지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소형 스테라고 합니다. 이름도 좀 어렵죠. 이 스테와 소형 애기를 두 개 같이 섞어 쓰는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기 자체는 밑에 이렇게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힙니다. 물속에서 가라앉게 되죠. 액션을 주게 되면 숨을 추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태는 자체적인 침력이 없기 때문에 액션을 주게 되면 수평으로 조금씩 끌려가는 이런 형식의 액션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쌍바늘 채비로 하면 사실 조금 불편하죠. 목줄이 워낙 얇기 때문에 이걸 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가지 인터넷에서 많이 묶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묶음채비를 권해드립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묶음채비 하나에 몇천원에 몇 개씩 들어있는 묶음채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가늘기 때문에 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서 쓰길 권합니다. 묶음채비 같은 경우에는 원줄에 케미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묶음채비에 도래가 달려있죠. 묶음채비에 하고 그 다음 바로 스테를 답니다. 있는 클립에 스테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A를 달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루어 채비입니다. 생미끼와 루어 채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미끼는 개체수가 적고 입질이 예민할 시에는 생미끼가 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루어는 개체수가 많을 때 아주 스피드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형 채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삼각도를 이용해서 바닥에는 루어, 위에 칸에는 생미끼 바늘 또는 바닥에 바늘, 위에는 수태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변형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알맹이 통통한 거 있습니까? 생미끼 채비에서 호래기를 끼는 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씨알이 좋은 게 좋습니다. 새우를 어떻게 끼는지 보도록 할게요. 생미끼 채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새우를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씨알이 좋은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아있는 새우는 눈 보이시죠? 이 눈이 눈에서 이렇게 안강이 납니다. 불빛을 비추게 되면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흔히들 빛에 따라서 또 고기가 좀 더 모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호래기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호래기 낚시를 할 때 미끼를 꼽을 때 최대한 새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꼽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늘에 꼽으실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우의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이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를 관통을 하게 되면 새우가 즉사를 합니다. 여기를 찌르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피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엉덩이 쪽을 시작해서 입 쪽,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새우가 아무래도 좀 오래 살아있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조그만한 사이즈는 주로 감성돔용, 대체 미끼용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씨알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끝!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집어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갈게요. 집어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큰 방파제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있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초보들 입장에서는 저는 집어등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어등이 하나 있으면 가을철에 깔치 그리고 호래기, 볼락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집어등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집어등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요즘에 비싼 집어등 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낚시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집어등 하나 구입하셔서 들고 다니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낚시 장비와 낚시 방법에 따른 스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래기 낚시는 민짱대 낚시, 루어 전용대를 이용한 루어 낚시, 그리고 막대찌로 반유동을 하는 찌낚시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짱대 낚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민짱대는 크게 좋은 낚싯대는 크게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낭창낭창한 낚싯대만 있다면 충분히 낚시가 가능하고요. 몇 칸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카드를 보시면 민짱대 낚시가 몇 칸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낚싯대는 2.5칸대부터 3칸 반대까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원줄은 약 2호부터 한 3호 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낚싯대의 길이만큼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케미를 달아주십니다. 케미는 보통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케미 자체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케미꽂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달아주시고 그 밑에 도래나 또는 집게를 이용해서 바늘을 쌍바늘이나 외바늘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바늘의 무게로 인해서 케미들이 서서히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호래기가 먼저 덮치게 되면 케미가 위로 뜬다든지 또는 옆으로 간다든지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래기가 잡았다 생각하고 챔질도 서서히 슬쩍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민짱대 낚시의 가장 장점은 가까이 있는 고기를 아주 빠르게 뽑아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점은 조금 원거리는 절대 공략을 할 수 없고 아주 깊은 곳을 공략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기가 많을 때는 장대 낚시만큼 빠른 게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릴을 이용한 루어 낚시입니다. 지금 호래기 낚시를 좀 찾아보신 분이라면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릴을 이용한 루어 낚시는 볼락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락 루어대 중에서도 UL대라고 있습니다. UL대는 뭐냐? 울트라 라이트. 생활 낚시 중에 가장 작은 어종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어종을 상대할 수 있는 울트라 라이트 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보통 볼락대로 낚시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호래기 전용 루어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좀 낭창낭창한 얇은 이런 낚싯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릴은 1000번의 소형 릴 중에서 1000번이면 가장 작은 축에 속하겠죠. 그리고 원줄은 합사 045에서 065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 볼락 낚시할 때 같이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04에서 06 정도. 이 04, 06도 엄청나게 얇거든요. 하지만 더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의 두꺼운 줄도 필요 없을 뿐더러 원줄이 얇으면 얇을수록 캐스팅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루어는 일단 멀리 던져서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을 생각해서 좀 더 얇고 대상어가 작기 때문에 얇은 줄을 쓰고 있습니다. 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3000번 쓰면 안 되냐, 왜 2000번, 1000번 이렇게 써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릴은 권사량이라는 게 있죠. 한번 감으면 감기는 양이 있습니다. 이 소형 릴은 조금 감으면 조금씩 딸려오지만은 4000번, 3000번은 한번 감으면 많이 감겨옵니다. 뭐 1m, 한 바퀴에 1m씩 감겨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어 하는 데는 소형 어종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형 릴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릴과 때는 울트라 라이트 때 또는 볼락 때, 릴은 1500에서 1000번 이하를 쓰시면 되고요. 원줄은 06에서 04를 쓰시면 됩니다. 필드에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케미의 불빛을 보고 던지고 케미가 빠지기 시작하는 건 눈으로 보입니다. 그때 액션을 주시는데 사실 집어등이 있으면 낚싯대를 이렇게 숙인 다음에 항상 텐션을 유지를 하시고 또 감고 또 잡고 감고 하면 호래기가 붙었을 원줄을 통해서 제 입질이 톡톡 끓는 느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어 낚시는 항상 텐션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먼저 루어 낚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장점은 전층을 천천히 탐색할 수 있고요. 모든 층에 있는 대상어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조류가 좀 빠르거나 수심이 깊거나 대상어가 특정 수심에 있을 시에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막대치 채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채비법은 맨사매듭, 반원구슬, 그리고 찌스토퍼, 그리고 도래추를 쓰셔도 되고 일반 도래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쌍바늘 채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낚싯대는 볼락대로 하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조금은 긴 3m 이상의 좀 튼튼한 루어대도 괜찮고요. 그리고 흘림대 4m 이상의 흘림대도 괜찮습니다. 1호 정도 이상의 흘림대도 괜찮습니다. 릴은 보통 2000번에서 3000번 이상 쓰시면 되고요. 막대치를 쓰기 때문에 아주 얇으면 조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이론 줄이 0.5 정도 감기했습니다. 막대치는 이 정도의 소형 막대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0.5 정도의 전자 케미 막대치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 2뼘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40c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손 한 뼘 반이 안 나오네요. 자, 이런 소형 막대치로 하시면 됩니다. 반유동 채비에 대해서 보시려면 상위 카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캐스팅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막대치가 그 무게에 맞게 벌떡 일어서게 되죠. 이 상태에서 호래기가 붙게 되면 막대치가 서서히 잠깁니다. 이렇게 되면 아, 호래기구나. 호래기는 뭐 툭툭 빨리 가져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쑥 잠겼을 때 그때 챔질 없이 서서히 올려주시면 호래기가 이렇게 붙어가 있겠죠. 막대치 채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막대치는 루어 낚시 같은 경우에 조류가 아주 빠르게 되면 채비가 뜨거나 채비 정렬을 시키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채비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류에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단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채비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채비가 잘 꼬입니다. 전층을 자연스럽게 유용하는 고기들을 잡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각자의 장단점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호래기 낚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흔히들 우리 낚시인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낚시에는 정답이 없다.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낚시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고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엉뚱하게 낚시를 했는데도 대상어가 마리수로 나온다든지,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상어를 낚고 계시는 수많은 고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사실 요즘 호래기 낚시가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도 꿈의 세 자릿수 호래기 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슬슬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죠. 영상 보시고 준비하셔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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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